반갑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인문학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윤리적 관점에 있어서 칸트를 중심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휴무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는 둘 다 선의지라는 말을 사실은 둘 다 사용하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활 속에 쉽게 사용하는 의미에서 어떤 단어적 의미만 놓고 보신다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행복을 위해선 선의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선의지는 지속적으로 선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니까 우리식으로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데요. 칸트의 선의지는 상당히 좀 어렵지요. 칸트의 선의지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을 선의지라고 하지. 이건 제가 앞강에서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도덕 법칙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선의지, 선한 의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칸트는 좀 항상 여러분들이 따로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칸트 철학을 이해할 수는 없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으니 선의지는 행복을 위한 수단의 의미를 갖는데요. 칸트는 선의지는 다른 것의 수단으로서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제한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했으니 그런 측면에서 칸트에겐 도덕 자체가 목적이요 선의지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복적 실천을 통한 좋은 품성을 강조했었지요. 그러니 행위보다는 행위자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칸트는 절제조차도 선한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못하다면 지극히 악하거나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선의지가 없는 어떤 품성으로서의 감정의 절제는 오히려 칸트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멋진 도둑, 멋진 사기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건데요. 영화 도둑들 이런 작품들을 보시면 정말 전 가끔 놀라요. 이렇게 지혜, 용기, 절제 다 가진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의지는 없지. 멋진 도둑들 뿐이라는 게 칸트의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 칸트는 절제와 같은 덕들도 선의지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어떤 합리적 선택은 사실 잘 보시면 감정, 어떤 욕구와 연계되어 있는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욕구와 이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 이 욕구가 상황에 맞게 표현되는 적절함, 그걸 중용이라고 하죠. 이걸 강조했다면 그러니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과 연계되어 있는 이성을 강조했다면 칸트는 욕구를 배제한 이성을 강조합니다. 칸트는 감정을 또는 욕구를 배제하고 오직 이성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라고 칸트는 주장하지. 그러나 이성의 작용이 전제될 때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은 같다고 볼 수 있겠지요. 다시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중용의 상황을 그 상황의 적절함, 그 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지. 그리고 그 상황에 딱 맞게 감정이나 욕구를 드러내는 걸 강조했다면 칸트는 이성으로 보편적 도덕 법칙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둘 다 이성의 작용이 전제될 때 도덕적 행위가 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비교하려고 하는 건 휴무입니다. 휴무는 여러분들이 주정주의라고 하지. 그럼 도덕에 있어 강조하는 게 감정입니다. 근데 휴미 말했던 이 감정은 영어 원문은 심퍼티입니다. 심퍼티의 사전적 의미는 보통 우리가 심퍼티 찾으면 동정심 또는 인애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정심 그럼 뭐가 떠오르십니까? 남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게 동정심이지. 맹자가 표현한 걸로 표현한다면 측은지심 같은 것인데요. 보통 우리 교육과정에선 그걸 공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교육과정상으로는 공감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자, SYM 이거 여러분들이 접두사 SYM은 모두 또는 같이 이런 뜻이니까 이런 의미를 갖는 접두사에 패티라는 뒤에 다는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통된 감정, 공감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휴문,
이 공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자연적 경향성으로 단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보편적 감정이라고 보았던 것이지. 근데 사실은 이 동정심도 잘 보시면 공감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동자가 우리는 남의 불행을 측은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동자 보시면 같을 동자입니다. 그리고 정자가 감정 정자니까 누구나 함께 갖고 있는 감정이죠. 단어의 뜻 자체는. 근데 사전적 의미가 남의 불행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정심이라고 쓰든 공감이라고 쓰든 항상 마음심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 더 하면 되면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아까는 측은지심이라고 할 때 측은지심, 아마 기억나시면 냉정하는 측은지심은 인이라는 덕의 단서지요. 그럼 측은지심도 마음인데요. 인이라는 덕의 기초에서 나타난 사람, 그게 인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단어의 해석이 다 사실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지요. 사람이 태어날 때 갖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 어떤 자연적인 경향성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 휴은 공감에 기반을 둔 행위의 보편성을 강조했습니다. 휴먼이 공감에 의해 도덕적 행위가 일어나고 공감에 의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칸트는 공감, 뒤집어 말하면 동정심과 같은 감정은 보편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칸트 입장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칸트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 휴먼, 여러분들 어떻다는 걸 날개 없는 천사들. 길 가다 불쌍한 사람, 그냥 못 지나가는, 이게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라는 게 휴먼의 생각이지요. 그런데 칸트는 여러분이 날개 없는 천사여도 어느 날 길 가다 예를 들면 하수구에 어떤 사람이 빠져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갑자기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날개 없는 천사인 여러분들은 그냥 못 지나가지. 그걸 구해주겠다고 저거 어떡하지? 막 달려가 보니 학창시절 나를 괴롭혔던 친구라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구해줄까요? 오히려 뚜껑을 덮고 오지는 않을까요? 그러니 칸트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감정이라는 건 언제나 같은 행위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가 보기엔 보편성이 없다는 겁니다. 고로 도덕적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 칸트가 도덕적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앞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편성. 자, 그럼 퇴면 하나 더 해볼까요? 두 번째, 칸트가 도덕적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율성인데요. 다르게는 능동성입니다. 근데 칸트는 감정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수동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 자발성, 능동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그 감정은 내가 스스로 혼자 일으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서 발생하는 것이니 상황과 맞닥뜨려 나타나는 것이니 그건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동정심은 감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의 수동적 감정이며 때로는 악을 옹호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성의 근본 원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런 분들이 나오세요. 칸트는 동정심을 나쁘게 봤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동정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칸트가 봤던 도덕 법칙이 가져야 되는 성격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칸트는 도덕의 기준을 이성에 두기도 하지만 모든 감정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정심과 같은 감정은 인간의 인격 완성에 필요한 감정이라고 보았었죠. 동정심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칸트는 이 동정심을 물론 흉도 그랬으면 도덕감, 모럴 센스라고 하는데요. 도덕적 인간이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동정심이라는 도덕함에 의한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갖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건 바로 앞에서 지금 소개했듯이 악을 옹호할 수도 있고 수동적 감정이어서 그럼 칸트가 갖춰야 되는 도덕 법칙의 무슨성과 보편성과 무슨성을 자율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도덕적 행위는 아니라고 답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칸트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동정심에 의한 행위는 칭찬받을 만해도 도덕적 가치는 없다. 그러니까 동정심에 의한 행위가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도덕적 행위라고 말하지는 않겠다는 뜻인 거죠. 자, 칸트 한번 생각해 보시면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가지려면 기억나십니까? 의무에 부합하는 것. 그럼 그때 합의무적 행위여야 합니다. 그러면 동정심에 의한 행위도 우리가 다른 각도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동정심에 의한 행위도 의무에 부합은 하지.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합의무적 행위 중 뭐가 동기가 될 때만, 의무가 동기가 될 때만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했으니 동정심에서 일어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갖지 않는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칸트의 윤리학을 한번 쭉 정리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칸트의 인식론과 칸트의 미학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